여기서 종료를 해야 될지 더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50년이라는 세월만큼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롤렉스입니다. 버클이 잠기지 않고요, 용두가 잠기지 않고요, 또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자, 시간이 흐르지 않는 거는 캐논 피니언이 헛돌아서 그렇습니다. 자, 시간을 맞출 때 적당한 저항감을 가지면서 미끄러지는 부품인데, 이게 시간을 너무 자주 맞춘 거죠. 그래서 많이 닳았습니다. 당연히 시간도 안 맞고 좀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시기였어요. 지금 앰플리튜드가 200도가 안 되고 자세차가 70초나 나거든요. 이거는 거의 죽은 상태라고 봐도 됩니다. 네, 아주 대단히 고칠 보람이 있는 시계 같아요. 다이얼에 침수 흔적이 있길래 안에 녹이 쓸었을 줄 알았는데 녹은 안 쓸었습니다. 물론 더럽긴 한데 이것들은 오버를 통해서 제거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해결이 됩니다. 녹슨 거는 해결이 안 돼요. 제가 분해하면서 발견한 문제인데, 여기 배럴이 기울어지면서 라쳇 휠이 브릿지를 갉아먹은 자국입니다. 제 배럴 아버가 닿는 부싱인데 닳았습니다. 위아래 다 닳았고요. 제 배럴과 아버 사이 구멍도 헐거워져서 배럴 자체가 기울어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메인 스프링도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배럴 같은 경우는 찌꺼기가 세척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먼저 긁어주고요. 배럴 구멍이 헐거운 것은 이렇게 스태킹 툴로 찍어서 구멍을 좁혀줍니다. 너무 좁으면 아버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을 맞춰가면서 다시 넓혀주고요. 그리고 부싱 같은 경우는 뒤집어서 다시 사용하면 됩니다. 뒤집어서 높이를 다시 맞춰줬습니다. 이게 캐논 피니언인데 이전 작업자가 한번 여기를 찍어서 좁혀줬어요. 원래 제조할 때 이렇게 조금 찌그러뜨려서 이제 마찰력을 만듭니다. 세척이 안 될 찌꺼기나 녹은 이렇게 긁어서 미리 제거를 해주고요. 그리고 피봇 같은 경우는 다 또 폴리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 긁어서 제거를 하고 주얼도 미리 패깅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깨끗하게 세척이 돼요. 이 시계는 교환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캐논 피니언은 위아래 쌍으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부담된다고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찍어서 재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메인 스프링은 새걸로 교환을 했는데 그 새 메인 스프링에는 하얀색 테프론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인 스프링은 원래 세척을 하면 안됩니다. 이 코팅이 다 벗겨져요. 가동을 시작하는데 비트 에러가 심합니다. 지금 이 보고 계신 부분을 조정하면 비트 에러가 바뀌어요. 그런데도 앰플리튜드가 너무 작고요. 지금 자세차가 큽니다. 자, 이걸 잡기 위해선 포이징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오차를 먼저 수정을 해주고요. 지금 보고 계신 부분을 넣거나 빼서 오차를 바꿔줍니다. 오차는 맞췄는데 앰플리튜드가 너무 작아요. 이게 수직 자세에서 220도일 때 자세차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은 밸런스 휠에 포이징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앰플리튜드를 좀 더 올리기 위해서 팔렛 듀얼의 깊이를 다시 조정하기로 합니다. 이 쉘락이 오래되면 제거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칼로 긁어주고요. 이 팔렛 듀얼의 깊이를 바꾸는 이유는 스위스레브 이스케이프먼트의 단점 중에 하나가 여기서 에너지 손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조사에서 안정적인 동작을 위해서 팔렛 듀얼을 조금 여유있게 밖으로 좀 빼놔요. 그러면은 동력 손실이 좀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현미경을 보고 최대한 이상 동작이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 깊이를 맞춰주는 거죠. 지금 쉘락을 다시 뜯어내는 이유가 저 주얼을 더 깊게 밀어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래된 쉘락은 뜨겁게 달궈도 이게 녹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얼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미세하게 조금만 더 넣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걷어내고 다시 부착해 줍니다. 이건 너무 깊이 들어갔어요. 다시 뺍니다. 미세하게 깊이를 조정합니다. 너무 깊이 밀어넣게 되면은 이스케이프 휠의 이빨이 걸리지 않고 주얼의 경사면인 임펄스 플레인에 떨어지면서 이상작동하게 됩니다. 지금 그 깊이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한 다음에 쉘락을 붙여줍니다. 자, 앰플리튜드가 이제 새것 수준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세차를 확인을 하는데 자세차가 30초나 나네요. 이제 앰플리튜드가 낮다는 거는 동력 전달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자세차도 확인하고 수정을 합니다. 모든 자세를 측정하고 기록을 합니다. 보시면 300도에서 측정한 게 있고 170도에서 측정한 게 있는데 이 두 앰플리튜드 사이에 반전하는 오차가 생기는 자세를 찾아서 질량을 맞추는 겁니다. 저 밸런스 휠의 위아래에 있는 스크류 모양이 다르죠? 그 질량 차이가 나는 겁니다. 스프링을 제거해 주고요. 그리고 포이징 툴 위에 올려서 어느 부분이 무거운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곳을 확인한 다음에 무거운 곳을 약간 덜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밸런스 휠에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이건 포이징 머신인데 포이징 툴로 포이징 툴을 이용해서 무게중심을 확인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려요. 또 맞추기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저 포이징 머신을 사용하면 좀 더 빠르게 포이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한 번에 안 되고요.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또 무게중심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포이징 툴에 올려서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요. 이게 나중에 완료가 되면 이렇게 오뚜기처럼 안 움직이고 자연스럽게 굴러갑니다. 지금 여기서 보기에는 마이크로스텔라 쪽이 좀 질량 차이가 나는 것 같죠? 자, 마지막으로 확인하고요. 오차 조정을 합니다. 개판이었던 롤렉스 1570 포이징을 했습니다. 스테빌라이징 시간은 한 1분 정도 걸려요. 1분 정도 지켜봐야지 제대로 된 오차가 나옵니다.
이제 안정되고 있죠. 오차가 0이에요. 좀 더 지켜보고 내려가지 않으면 이게 맞는 겁니다. 내려가지 않죠? 오차 1초, 0에서 1초. 오차가 7초가 나오네요. 6초, 7초. 이 초. 정반대의 오차가 나오네요. 아까랑. 그렇다면 방금 자세에서도 포이징을 해줘야 됩니다. 좋습니다. 수평 오차 0이에요. 여기서 종료를 해야 될지 더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이나믹 포이징을 하면서 질량이 부족한 부분에 접착제를 발라서 질량을 추가해 줬습니다. 오차에 민감한 부품들 다시 세척해 주고요. 시계는 태엽이 풀려갔을 때 오차가 변합니다. 그래서 낮은 앰플리튜드에서 측정을 하고 또 높은 앰플리튜드에서 측정을 합니다. 지금 차이가 없죠?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자세차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게 원래 그 밸런스 휠의 질량에 맞는 밸런스 스프링이 따로 있는데 요게 교체된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이징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 안에 때가 잘 껴서 확인하는 중이에요. 나머지 깨끗하게 조립해 줍니다. 다이얼도 물 자국을 좀 제거를 해주고요. 핸즈도 닦아줬습니다. 그 용두의 경우는 케이스 튜브가 나사산이 마모가 돼가지고 요걸 저렴한 걸로 교체를 하는데 안 맞아서 이렇게 선반 작업을 좀 했습니다. 맞게 깎아서 가스켓 교체해 주고요. 세척하고 장착해 줬습니다. 그리고 베젤을 열어봤는데 유리에 이게 녹도 많이 쓸었고 다 깨졌어요. 이거는 방수가 안됩니다. 그래서 새 유리를 주문을 했는데 케이스하고 크기가 안 맞아서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선반 작업을 해줬습니다. 선반 작업 해주고 장착하고 수밀 테스트 통과합니다. 자, 깨끗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잠기지 않는 버클 경우에는 이게 정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펴가지고 잠기도록 해주고요. 링크 벌어진 것도 다 가능한 오므려 줬습니다. 그리고 장착을 하려는데 링크 핀이 다 닳아가지고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파이프를 넣고 리베팅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시계의 줄은 수명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워낙에 교체할 부품이 많다 보니까 최대한 자기 부품 살려서 마무리를 했어요. 저거 다 교체하려 하면 비용이 100만원 넘어가기 때문에 좀 부담이 많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스터기의 그 오차는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평 자세로 놔둬보고 또 와인드에 올려서 돌아가는 상태로 하루 지난 뒤에 오차를 확인해 봅니다. 결과적으로 1호차가 5초 이내로 그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